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은 대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사실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인데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합니다. 80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정인데 이분들이 청약에, 심지어 강남에 있는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이 청약이 개인정보가 있어서 사례를 쓸 수는 있으나 밝히지는 말아달라고 하셔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당첨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80대 노부모이신 거예요. 한 분만 청약 당첨됐는데, 문제는 이번에 26년도에 이제 80세가 되신 겁니다. 이제 80대가 되는데 이분이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청약에 당첨됐다. 지금 이렇게 청약이 당첨되신 분이 잔금 대출을 치러야 되는 경우, 잔금을 해서 입주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선당후금이 옛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이 80대의 노인분이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 이 입주 잔금, 즉 신축 아파트 입주 잔금에서는 누가 대출을 해주죠? 시행사 협약은행. 시행사 협약은행에서만 대출을 해주죠.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면 근저당을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와 협약되어 있는 시행사 협약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 총량 규제에도 맞불렸는데 이 8.13 대책으로 총량은 풀렸다고 해요. 그런데 차주 조건에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80세라서 노인분이고 소득이 충분치가 않다.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대출 금액은 4억이었는데 분양가가 당시에는 이제 25억 이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25억이 넘어서 어떻게든지 시행사협약은행이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4억을 맞춰는 주려고 했는데, 그 4억에 해당하는 그 돈, 주담대를 받으려면 차주 조건, 소득 조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증빙소득이 안 되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대체소득이나 추정소득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대체소득과 추정소득 한번 또 정리해보고 가면, 원래 은행은 증빙소득자를 우대합니다. 즉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연금소득자를 우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소득으로 증빙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납부금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으로 최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80대이신 이분이 카드 사용 내역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나갈 때 대체소득, 추정소득자도 인정을 해두지만 이 카드 소득자는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체소득, 추정소득도 인정이 안 되고, 더더욱 80세인 분이라서 노령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DSR 시대에서는 소득이 정말 중요하죠. 물론 신용점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파악이 되면, 대체소득이라도 이제 되면 좋을 텐데 대체소득도 증빙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소득이 안 나와서, 그죠? 소득 증빙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기타 그 소득을 좀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입대세에서 좀 풀어드렸습니다. 입대세라고 하는 건 저 대출 풀팩과 입지 전문가 활활님, 그리고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박님이 뭉쳐서 부동산 주치 전문가로서 입지 세금 대출을 한 번에 풀어드리는 솔루션으로 이제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증여를 받아오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어떤 식으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잘 통과를 하면서 차용을 할 수가 있는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잔금은 해결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출적인 측면이 뭐다?
대체 소득이 확실히 가능한지, 그리고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차주 조건에서 불리해져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청약에 예전처럼 일당 당첨되고 보자 하는 거는 옛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30대다. 근데 나는 대출에 대해 꺼려진다. 라고 하는 분들, 사실상 50대, 60대만 되어도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30대인데 50대, 60대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5, 60대가 되면은 좀 안정지향적으로 사람이 좀 바뀌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요, 성향 자체가 더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7, 80대가 되면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 조건이 부합하지 못해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 40, 즉 소득이 활발할 때, 그리고 내가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때 대출력을 활용하셔서 가장 좋은 조건의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차주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이 DSR 시대에서는 청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잔금 대출을 못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이 누가 될 것인지, 이자 상환 능력, 즉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해서 DSR을 통과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행사 협약은행이 반드시 대체 소득을 인정을 해줄 때 카드 소득도 인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거는 보수적으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청약에 당첨됐는데 만약에 이거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청약에 당첨됐는데 잔금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1:1 상담을 신청해 주시거나 입대세 코칭으로 오십시오. 또는 다음 주 8월 29일부터 입대세 정규 강의, 1년에 한 번 하는 정규 강의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풀팩의 대출력과 함께 대출도 잡으시고 더 나아가서 입지 세금까지 한 번에 잡으시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